69회 1일차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회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가변주기와 긴 주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69회부터는 이제 1일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전제 조건이나 그 독립된 카운터 두 개를 만드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보겠습니다. 두 값이 0보다 클 때 이제 푸시 버튼 C를 누를 때만 타임 차트처럼 동작을 하고요. 여기 하나 이제 전제 조건이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0일 때 하나라도 값이 0일 때 푸시 버튼 C를 눌렀다면 입력된 값을 초기화를 시켜야 된대요. 이런 그 지문들이 들어있을 때는 이런 지문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독관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문을 집어넣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 부분 때문에 실수하라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광펜으로 진하게 칠해놓고 그런 코딩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보면은 푸시 버튼 A로 누적된 값만큼을 2초 주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주기를 따지면은 세 번을 눌렀기 때문에 PLA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B는 카운터 푸시 버튼 B로 만든 카운터만큼을 가지고 주기를 온오프를 반복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주기를 끝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아니라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이런 주기를 4번을 반복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반전과 베타적 합이라는 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함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초기화가 되기 전까지 카운터 값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앞전 시험 문제까지는 동작이 되고 있을 때까지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초기화 되기 전, 초기화가 어떤 거죠? 셀렉트 스위치 C로 초기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있기 전까지는 카운트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이 완료되고 나서 초기화가 되기 전에는 푸시 버튼 C가 눌러졌다면은 절대 눌러진 흔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게 카운트 값은 변경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 increase라는 이런 명령어로 카운트 값을 증가했을 때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예, 이 값을 여기에 있는 그 CTU나 다른 값의 변수로 쓰기 위해서 치환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숫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카운터 값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버튼 C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 조건을 왜 넣는지 잘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값을 0으로 무브 시키는 이런 값을 제가 하나 줬고요. 이 값은 여기에 이 지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이 푸시 버튼 C를 눌렀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 값을 0으로 초기화라는 지문이 있었고요. D10이나 D11이 0보다, 둘 다 0보다 큰 경우에만 M11이라는 값으로 자기유지를 하는 거고요. 여기 독자적으로 M12를 왜 만들어줬을까요?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제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눌러졌다면 이 조건을 통과했다면 이 M12를 가지고 이 카운터 값을 증가 못 시키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M11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예. 계속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M11은 어디서 써먹나고요? 그렇죠. 여기 M11이 됐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운터 값이 다 되면은 리셋을, 그러니까 이 주기가 다 끝까지 반복을 하고 나면 리셋을 뭘 리셋했습니까? 예, 그렇죠. M11만 리셋합니다. M11. 왜냐하면 아직 그 셀렉트 C로 전체를 리셋하라는 시그널은 아직 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M11만 리셋해서 이 M12 값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썼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실제 이런 미세하게 코딩해서 반영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 체인드 그 타이머에 대해서는 이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2초짜리가 D10번만큼
반복하고, 그래서 이 카운터가 완성이 되면 이 카운터를 가지고 또 두 번째 카운터를 하는데, 이거는 D11만큼 반복해서 이 D11이 카운터 11로 완성이 되면 마지막 이렇게 전체를 주기로 완성하는 것. 전체 주기가 완성됐다는 표시는 얘가 C11이라는 카운터가 자기 값을 원으로 됐을 때 필요한 만큼 리셋 해버리고요. 이건 전체 리셋을 하기 위한 루틴으로 만들어. 이런 과정입니다. 앞전 문제 패턴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문제를 보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작년 문제를 풀어봤으면, 풀 줄 알면은 올해 문제는 당연히 풀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지 보면, 1번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주면은 크거나 같다 3 이걸로 1부터 10 사이에 있을 때 PLA가 전등하면 되는 거고요. PLB는 T11 타이머가 1번부터 10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온오프를 반복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반복하면 되고, 여기는 반전, 여기는 익스클루시브와 굉장히 작년 문제를 그러니까 앞전 회차 68회 문제를 풀 줄 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차 문제를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3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4개를 만드는 3번 반복, 4번 반복하는 타이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HP가 ON이 되고요. 1번, 2번, 2번, 그 다음에 2번, 4개, 4개. 셀렉트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원위치. 69회 2일차 2번 문제는 1일차 문제의 어떤 전제 조건이나 제약 조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1일차 문제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2일차 문제는 2일차 문제까지 푸는 데는 아주 무난했던 시험이고요. 독자적인 그 푸시버튼 A, B를 가지고 카운터 값을 만들고 푸시버튼 C를 눌렀다 떼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PLA는 푸시버튼 A야 B 값이 A 값은 온타임, B 값으로 카운트된 것은 오프타임의 그 사이클을 가진 것을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셀렉트 C가 눌러질 때까지 반복을 하네요. 얘는 그 묵시적인 리셋은 없고 명시적인 리셋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끝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셀렉트 스위치 C가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LC DE는 반전과 베타적 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아주 그동안 그 문제를 차분히 다 풀어봤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소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카운터 값을 바로 산술 연산자 2개를 다 썼네요. 그 이유는 이 값들이 바로 그 타이머의 시간으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썼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값이 하나라도 0이 되면 초기화라는 조건 만족했고요. 둘 다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M11이 되고요. M11이 되면은 타이머가 2개가 독립적으로 하나 돌면 되겠네요. 하나는 T10번이 D10과 D11로 사이클을 반복하면 되고요. 언제까지 반복한다고? M11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타이머는 곱하기 2라는 산술 연산을 안 하고 그냥 타이머를 2개씩 더 돌렸네요. 그러니까 그 푸시버튼 A로 누적된 시간만큼 한 번 더 돌리고, 얘가 완성이 되면 또 한 번 더 돌리고, 그러니까 2배 돈 거죠. 2배 돈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체인드 그 타이머의 전형입니다. 타이머 13이 또 완성이 되면 오프 타이머를 위한 그 푸시버튼 B로 누적된 두 번째 값이 한 번 돌고요. 얘가 또 한 번 완성이 되면 더 돌아서 마지막 T15가 반복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좀 살짝 제가 풀어놓고도 당황했는데 웬 타이머가 이렇게 많아졌지?
그냥 체인드 타이머입니다. 2배를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타이머 사이즈를 한 번씩 더 돌렸다는 거. 이것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냥 곱하기 2를 해가지고 타이머를 2개만 돌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고요. 출력을 보면 그래서 PLA는 당연하죠. M11이 시작돼서 T10이 비접점일 때까지 뭘 보면서 할까요? 그렇죠. T10이 비접점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11에서 T13이 비접점이 될 때, T13이면 이거네요, 이거. 그 다음에 반전, 익스클루시브와. 뭐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타임 차트만 그냥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정말 의미가 없는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아마 분명히 이제 이 정도 반복을 했으면 한 9번 정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바뀔 때가 됐죠. 그래서 3일차에 대폭 내용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셀렉트 HP가 ON이 되고 그래서 CD가 켜지고요. 카운터 1을 눌러서 이 1초짜리 하나를 만들었고요. 카운터 B를 눌러서 2초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동작을 하게 될 텐데 동작이 2일차 2번 문제는 이 동작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그 패턴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먼저 이 AB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AB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만 보면 나머지 둘은 이 AB의 동작과 반대 동작이니까 이 AB가 정확히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AB만 눈여겨보는 겁니다. 눌렀다 떼면 떼었다가 먼저 꺼지고 켜졌다가 저 반복. 예. 이렇게 동작하는 게 보이죠? 둘이 동시 꺼졌다가 좀 길었다가 맨 위에 것이 한번 켜지고 둘이 동시 꺼졌다가 먼저 꺼지고 맨 위에 것이 한번 켜지고 자 둘이 동시 켜졌다가 먼저 꺼지고 맨 위에 것이 독자적으로 한번 열리고 다시 같이 꺼졌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얘하고 얘가 서로 반전을 일으키는지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켜지면 얘가 켜지면 얘가 꺼져야 되고요. 얘가 켜지면 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이놈하고 반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는 둘 중에 하나가 ON이 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ON이 되면 밑에 것이 ON이 되는 거죠. 둘 다 켜지면 ON이 되면 안 되면 둘 다 꺼지거나 둘 다 켜지면은 꺼져야 되는 겁니다. 베타적 합에 대해서도 69회 3일차 2번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난 그 새로운 타입의 패턴이 이제 또 시작되는 그런 그 시그널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수정에 거쳐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제보가 됐는데요. 일단 그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카운트를 합니다. 여기는 카운트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했던 패턴과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했던 패턴이 서로 분리되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타임 차트를 분석해 보면 일단 카운터가 두 개가 발생하면은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는 위에서부터 두 개 A, B가 1초 간격으로 이쪽으로 점등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고 B를 누르게 되면 나머지 그 B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E까지 네 개가 점진적으로 반대로 점등이 되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다섯 개가 됐다면은 아래서부터 다섯 개가 이쪽으로 다섯 개가 켜지고 나머지 한 개가 중첩이 돼서 맨 마지막 2가 켜지는 거고 세 개라면은 PLC부터 위쪽으로 PLA 쪽으로 켜지고 나머지 PL 세 개면 한 중심이 되겠죠. 반대쪽으로 소등되는 이런 형태고요. 초기화는 셀럽스위치 C로 초기화된다. 이거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패턴하고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PLC를 단순히 에어만 가지고는 이제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이런 경우인데요. 물론 이걸 푸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한 5가지 방법을 풀어보고 최종 결론이 이 방법이 가장 심플하고 가장 안정적인 그 코딩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코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일단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카운터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푸시 버튼 A를 누를 때마다 제가 새로운 카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A는 몇 개를 눌렀느냐 하는 그 최종 우리가 그 가장 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2번 눌렀다면 2초짜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2초짜리가 만들어진 값에다가 6초짜리에서 2초를 뺐어요. 그럼 나머지 4초가 남죠. 자, 이게 가장 의미입니다. 얘가 2초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타이머는 4초짜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얘가 몇 초짜리죠? 5초짜리가 있으면 나머지는 6에서 5를 빼니까 1초짜리가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몇 초짜리죠? 얘 가장 긴 타이머가 3초죠. 3초짜리가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도 6에서 3을 빼면 3초짜리 타이머가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미가 있죠. 여기는 또 그 카운터를 M11이 될 때는, 그러니까 그 점등이 되고 있을 때는 변경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50보다 얘는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5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5개 이상을 못 누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푸시 버튼 B를 누르고 푸시 버튼 C를 누를 때 다른 그 타이머가 돌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이런 타이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시점까지 자기 타이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 타이머는 주로 오프 타이머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프 타이머를 둘 다 오프 타이머를 쓰면 됩니다. 하나는 T10으로 오프 타이머를 돌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각각 동일하게 M10이라는 S 값을 집어넣은 것은 여기에는 그 값의 변경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셀렉트 C가 있을 때만 이제 전체 리셋 루틴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방향만 바꿔주면은요, 방향은 T-OFF라는 타이머를 염두에 두세요. T-OFF라는 타이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작할 때 가장 큰 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가장 밑에서부터 위로 줄어들면서 숫자가 줄어들면서까지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가장 먼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줄어들 거고, 가장 작은 수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는 그 점등을 처음에 일괄적으로 해놓고, 자, 이런 형태는 뭡니까? 점등이 먼저 일괄적으로 발생하고 서서히 소등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점등을 시작하고 소등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T-OFF를 썼다는 거고,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그림으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건지, 좀 그 이번 문제는 제가 자세히 풀어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마 실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코딩을 해보면 상당히 심플하고 기발한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된다는 조건 하에죠. 그래서 셀렉트 A의 첫 번째 2개를 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20과 40짜리 2초짜리와 4초짜리가 만들어질 거고, 얘가 T-OFF로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 맨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소등이 될 거고, C를 누르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소등이 될 겁니다. 리셋은 이걸로 리셋할 수 있죠. 이걸 3개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3초짜리죠. 3초짜리를 만들면 3초짜리가 하나 있고 3초짜리가 하나 있고 둘 다 오프 타임으로, 얘는 그 C에서부터 줄어들고 얘는 C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줄어드는 이런 타이머가 동작하는지 누르면,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69회 3일차 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게 보이지만은, 자, 이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미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여기는 우리는 패턴만 보는 거니까 69의 3일차에 2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대폭 바뀌었다. 과연 70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2번 문제를 제가 9개 문제의 패턴을 한번 봤는데요. 앞으로 70의 문제는 좀 변화가 예상이 된다 하는 정도의 이제 감을 잡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